우리 TV닥터 인사이드 박동원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도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불과 10%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수술을 받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면 수술 종류도 너무 많고 이미 그 전에 수술을 받는 게 좋다, 안 받는 게 좋다 참 말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립니다. 보수 치료도 받아보고 주사 치료도 받아보고 이제 수술까지 받으셔야 하는 분들, 이분들 궁금하신 거 정말 많을 거고 또 수술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답변은 친절하게 이분이 해주실 겁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대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최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술 앞두고 많이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그 궁금증들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일 먼저 수술까지 가게 되는 허리 질환들이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나요? 네, 퇴행성 척추 질환에는 예. 디스크, 협착증, 분리증, 전이증 이렇게 보통 네 가지를 가장 흔한 질환으로 잡습니다. 허리 디스크, 협착증,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네. 분리증, 분리증, 전이증이요. 네네. 네. 예. 각각 조금씩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척추에서 증상을 일으키는 거는 이제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이 생기는데 네. 신경 앞쪽에서 병변이 생기는 것을 네. 우리가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예. 네, 그래서 디스크 질환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신경의 뒤쪽에서 신경을 압박하는 협착증. 협착증. 예, 신경을 싸고 관절을 싸고 있는 황색인대가 두터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것과 예. 무릎 관절염처럼 허리도 네. 관절입니다. 그래서 예. 끄떡끄떡끄떡 움직이면서 앞으로 밀려날 때가 있는데 예. 그걸 때 뼈에 직접 눌리게 되면 그걸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전방 전이증. 네. 예. 그리고 분리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척추도 성장판이 있어서 예. 7살에서 12살 사이에 그 성장판이 붙어줘야 되는데 예. 그게 붙지 못하고 40세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생긴 골극, 굳은 살이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분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게 있었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 받았을 때 이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분리증. 그러니까 네. 척추 길이는 이렇게 추체가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뒤쪽 어딘가가 끊어져 있어서 네. 그게 척추 분리증이고 네, 네. 이 끊어진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어서 이렇게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네. 이제 척추 전위증 네. 그죠? 전방 전이증 맞습니다. 전방 전이증. 네. 앞으로 옮긴다고 해서 전방 전이증. 네. 이렇게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선생님과 쭉 얘기를 나누면서 수술을 하는 이유는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네, 척추는 이제 신경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예. 다른 구조물들은 그 중요한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고 있는 건데 그렇군요. 예. 오래 쓰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굳은 살, 예. 이제 황색인대 비유와 골극이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는데 네. 그것들이 자라면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네. 압박하게 돼서 신경의 기능이 소실되게 되죠. 예. 그러면은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 구조의 일부를 제거하는 거, 예. 물리적인 제거, 그게 이제 수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결국은 척추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수술을 다 하는 거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고. 그러면 이 신경이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 선생님 어떤 증상들이 생기나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저림 증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조금 더 오래 눌리게 되면은 네. 이게 통증이 오다가 네. 감각이 소실되고 예.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예. 운동신경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발이 잘 안 올라가요. 엄지발가락이 잘 안 올라가요. 이렇게 네. 오시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보통 뭐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버스 정류장까지 뭐 얼마나 가실 수? 이건 무슨 질문인가요, 선생님? 이제 중증도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예. 환자분들이 느끼는 자각 증상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 어머니 한 정거장 30분을 쉬지 않고 걸어가실 수가 있나요?를 물어보게 됩니다. 한 정거장 30분 정도를 네. 쉬지 않고 걸어가실 걸어갈 수 수 있나요? 있느냐. 그게 이제 500m 30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500m 30분. 네.
그러면 신경이 눌려서 이미 증상 있으신 분들은 그 거리를 채 다 못 걸어가시는 거죠. 못 걷습니다. 못 저려서 걷습니다. 아파서 힘이 네. 없어서. 네. 밤에 자꾸 다리에 쥐가 나요. 이것도 허리 디스크나 다른 이런 허리의 증상들일 수 있습니까? 네네. 그건 이제 안정식 통증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예. 우리가 잠을 주무시거나 음. 그 다음에 앉아 있을 때, 예. 그때는 운동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네. 신경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신경 압박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물리적으로 꽉 눌려서 이 허혈성 상태, 네. 피가 잘 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아주 중증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프고 저리고 힘 빠지고 밤에 쥐나고 이런 증상들은 이미 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다. 네.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예. 또 환자분들 섭섭해하시는 거. 수술 받기로 마음 먹고 이제 뭐 대학병원도 가시고 이렇게 전문 병원 선생님도 찾아뵀는데 마음 먹고 가신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쭉 이렇게 MRI도 찍고 다 보시더니 3개월 정도 약 먹고 운동 좀 하다 오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되게 섭섭하신가 봅니다. 네, 네.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일단은 수술이라는 거는 큰 결정이고 그게 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3개월 정도의 보존 치료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네.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아. 수술 최소한 3개월은 보존 치료를 하고 네. 수술을 결정하는 게 환자분한테 이롭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3개월 정도의 보존 치료 기간을 권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안에는 그렇게 결정한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마비가 오면 바로 수술해도 된다. 또 수술을 바로 권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시면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30%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합병증이 네. 자주 생기는군요. 네, 예, 네. 예. 이제 절개를 하고 근육을 안을 열고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육의 소실이 일어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뼈를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하고 그다음에 굳은 살을 병변을 제거하고 나사를 고정을 하게 되면은 운동성을 또 소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불편한 점이 환자분들이 표현을 하게 되면 약 70%만 만족을 하게 되고 아하. 30% 정도는 불만족이 일어나게 된다기 때문에 예. 조급하게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예. 수술해서 얻는 것보다 수술하고 더 안 좋아졌다 예, 이런 예. 표현을 쓰시게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생활이 많이 불편하게 되면 네. 그때 수술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제 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네. 보시죠라는 의미로 한 3개월 정도를 더 두시는 것 같으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런 질문도 하는 거죠. 나는 그러면 큰 맘 먹고 수술 받았으니까 받고 나면 확 좋아질 줄 알았다. 근데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불편하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면 우리가 수술, 여기서는 이제 감압술 및 나사고정술, 일반적인 수술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시기가 너무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신경 손상이 좀 온 경우. 예. 예. 신경 회복은 보통 70점만 된다고 표현이 되고 아. 그 얘기는 이제 누구나 수술을 하면 70점만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 어떤 분들은 100점, 어떤 예. 분들은 50점, 평균에서 70점만 좋아집니다. 이런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시기를 놓치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근력의 저하가 나타난다든지 예. 또는 감각 저하가 나타나서 발바닥 감각이 50점 이상 떨어졌어요. 발이 차요, 시려요. 밤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셔야 되고 스펀지 밟는 것 같아요. 모래알 밟는 것 같아요. 신발이 벗겨져도 잘 몰라요. 네. 네, 이런 건 이미 감각신경의 마비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이런. 그거는 수술을 해도 6개월이 지나도 50점 이상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수술은 잘 돼서 다리는 좋아졌어요. 예. 다리 좋아졌는데, 허리가 무거워요. 네, 그러면 계속 뭔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찜찜하게 생각을 목에 계속 남아 하시는데, 있는. 예,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도 하나는 근력이 이미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너무나 이제 협착증이 심해서 운동량이 떨어지면서
이 운동을 점점 줄이시게 되니까 근력이 빠져버린 겁니다. 예. 그거를 1년, 2년 늦추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도 근력이 잘 돌아오지를 않아요. 예. 두 번째는 여러 군데가 아파서 이제 근육을 많이 절개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 네. 수술 후에 근육이 말라버려요. 아하. 수술하고 허리를 꽉 잡아줘야 내가 탁 차고 나갈 수가 있는데 예. 그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일어날 때 아이고 이런 허리가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